네, 여러분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고양신문 유경종 기자입니다. 네, 남동진 기자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뉴스 체크를 좀 쉬게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해드린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오신데 괜찮으신가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신문사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건물 4층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과나무 치과병원의 스튜디오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뉴스 체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공간을 빌려주신 사과나무 치과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 신청사 공론화 조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야 이견 속에 채택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현재 2개국 부서를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조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성사협신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동안 고양시가 이제 업무시설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겠다고 지금 좀 변경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금동 데이터센터가 기업 입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왕산 골프장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산왕산 지킴이들이 골프장 저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보조금 차등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율성을 위축한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을 했죠. 고양시 의원들 상임위는 어디로 배치됐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27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리는 고양 가구 박람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래간만에 뉴스 전해드리는데 또다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고양시 신청사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공론화 조례라는 게 추진되고 있다라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요 목적으로 이제 신청사 건립 갈등 해결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고양 시민 수기 절차 규정을 조례안에서 명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신청사 시민 참여 소통위원회 요 가칭인데요. 여기 1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시청 문제에 대한 세부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고 거기에 한 몇백 분 정도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민 참여단이 이제 논의 과정, 수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다. 타 시군이나 사업에서 진행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절차를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또 추진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신현철 의원 발의하신 의원의 이제 추진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제 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요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요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추진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고양시 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를 좀 마련하자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게 또 당연히 좀 일각에서는 이게 시청 이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조례 아니냐, 그리고 또 기존 신청사 원안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시도다라는 그런 좀 우려 그리고 비판들이 일고 있습니다. 백석 이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제목만 보면 공론화 조례 이거 좋은 것 아닌가. 또 경기도에서도 이게 공론화를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무슨 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절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위원회잖아요. 이 위원회 어떻게 구성하냐? 일단 규정된 게 보면은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굉장히 좀 고르고 이제 공평하게 구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게 시장 추천 3분과 공무원 2분은 이미 시장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시의회 추천 3명 또는 시의원 2명 중에 1명만 그쪽으로 이제 서도 이거는 사실은 여러 번 하마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봤을 때 시의회 구성 자체가 이제 여야 반반이니까 최소 7표 이상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도 반반이라고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이 원안 건립위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불합리한 방식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기 절차를 구성하고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사실 이제 소각장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는 굉장히 흡사한 방식의 문제라고 형식만 볼 수가 공론화 있고요. 아니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인데 공론화로
하는 게 맞냐 이거거든요. 수기 절차 참여하는 참여단 분들이 뭐 하면은 많이 해봤자 몇백 분 정도일 거잖아요. 다수결로 이제 사실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신청사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면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사업 절차 이미 90% 끝난 절차라는 거죠. 이 사업에다가 갑자기 공론화를 붙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존 건립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몽열 의원이 이거는 마치 지금 갈등 원인은 시민 참여 부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착공을 앞둔 기존 행정을 이동환 시장이 갑자기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갈등 원인을 엉뚱한 데서 짚고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거 기존 천사 백진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신현철 의원은 저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앞서서 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거는 이미 결정된 신청사 원안 계획의 법적 위치를 흔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조례를 이렇게 지금 툭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뭐 여기는 좀 약간 제 이제 뇌피셜도 들어가긴 했지만은 취재한 내용이나 뭐 합리적인 네. 추측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의원 발의긴 한데 신현철 의원이 완전히 혼자서 그렇게 만들어낸 조례라기보다는 신청사 건립단 쪽에 약간 입김이 어느 정도 가미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쪽 사이드 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고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시청 이전이 경기도 투심에서 반려당하고 그 조건들이 도저히 이제 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행을 하기 어려운 무산이 됐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놀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이 조례를 추진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거를 부서 발의로 하면은 안 될 게 뻔하고 그래서 이번엔 좀 의원 발의를 해보자 그러면서 사이드를 부탁해가지고 이제 조례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근데 뭐 신현철 의원이 평소에 그쪽 지역구가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네. 관심 있었던 의원도 아닌데 어쨌든 대표 발의를 그런 과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저 업무 시설을 이제 넘겨받은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6개월 넘게 됐는데 저 비어 있으면은 예. 저것도 사실 배임행위가 배임이죠. 성립할 예, 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그 연장성사에서 이번 조례가 나온 게 아닌가. 결국 조례가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결 기사가 시의회에서 이게 부결됐다라는 기사가 뭐 어떤 해석 없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전을 하고 싶으면은 기존 건립사업 그냥 취소시키면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기존 건립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시키는 거는 그건 곧바로 이제 법적 책임이 직접적으로 이제 오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도 그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론화니 뭐 경기도 투심 절차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이 앞에 사업을 취소시키기 위한 뭔가 자신들도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거를 뭐라도 하려기 위한 약간 수단이지 않을까. 고양시가 현재 임대 만료를 앞둔 부서들을 중심으로 백석 이전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 취재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이제 재산관리과, 도시정비과 한 2개국 정도 이전을 추진 중인 걸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야 시청 이전 사업 경기도 투심에서 반려당했는데 이 부서 이전하는 게 가능해? 돈 안 쓰고 이전하는 많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심에서 막힌 거면은 행정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거 돈 안 쓰고 가면 또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이거 그런 해석이 일일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런 걸 다 일일이 법으로 따져야 하나 예.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부서 이전하는데 뭐 돈 전혀 안 쓰고 이전이 가능한가요, 그게? 이거를 청사 유지비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신청 보청이 있고 앞에 별관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이 별관들 이사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청사 유지비 관리비로 쓰거든요. 운영비, 청사 운영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백수 업무 빌딩 가는 것도 여기 부서 시청 그냥 앞에 이사하는 부서 거다. 이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사하는 것도 이사 비용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뭐 업무 빌딩 용도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는 이거 뭐 사전에 뭐 시의원한테 다 승인 받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석 업무 빌딩으로 부서 이전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시청이 좁아서 시청 주변에 있는 그런 빌딩들을
아파트를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 요거랑 요진에 있는 업무 빌딩에 시청 부서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거랑 이게 어떻게 같이 이제 볼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시정 질의 때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이봉렬 의원이 이제 이동환 시장에게 이거 이전하는 거 법적 검토 받아봤냐, 받아보셨냐? 이동환 시장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띄운 거죠. 별도로 시의회에서 이제 건교위 차원에서 법률사무소 세 곳에 이제 법적 자문을 받아봤어요. 세 곳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답변이 뭐냐면은 백석 업무 빌딩으로 부서 일부 부서라도 이전을 하려면은 시청 전체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구조에 따라서 의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청사 유지비 써서 부서 이전하는 거는 조례 없이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꼼수고 위법이다. 라는 사실상 지적인 법률 자문 거예요. 내용이다 이거죠. 네. 아까 이동환 시장은 법률 자문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만약에 알아봤으면은 저희가 알아본 거는 그렇죠. 그게 반론을 이렇게 다르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양시가 낸 보도 자료를 근거로 시가 부서 이전 하려는데 시의회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거를 또 받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련 기사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시가 계속 보도 자료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고양시에 예정됐던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이 잇따라 이렇게 좌초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당초 고양시가 운영하기로 계획했던 성사혁신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이게 모두 매각을 추진한다고요, 또 이번에? 지난주에 건교위 상임위에도 이게 올라왔던 내용인데 네. 갑자기 이제 고양 성사혁신지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건 뭘 변경하겠다는 건가? 내용이 내용을 좀 뭐냐? 봤어요. 예. 이혜림 의원님 통해가지고 받아봤는데요. 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성사혁신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118세대를 운영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고양시가 안 받고 사업의 대주주인 허그 주택보증공사에게 넘기겠다라는 게 계획 변경안의 핵심 요지였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안이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허그랑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준공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게 이제 고양시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이제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우리는 싫다. 업무시설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공공임대 그 물량을 안 받겠다. 네. 이렇게 바꾼 거네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업무시설 바꾸는 거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받겠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셈인데 다행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원래는 이제 사업 설계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이거 완공한 다음에 이제 고양시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리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그가 좀 대주주로 투자를 한 이 리츠가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권을 이제 고양시로 넘겨받는 방식인데 네. 그때 이제 이 성사혁신 지구 내에 뭐 상업시설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들도 이제 같이 원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네. 딱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거 우리 고양시 운영권 못 받겠다. 네, 우리 이거 운영권 포기하게 해달라. 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의 기본 요지인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앞선 사항이랑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은 업무 시설을 바꿔버리면 아예 공공임대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이건 다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은 남겨두되 운영권이 이제 고양시가 운영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허그가 될 수도 있고 허그가 또 뭐 다른 뭐 LH에 넘길 수도 있고. 하여간 고양시는 이거 싫다. 너무 네. 이게 고집이 우리 안 한다. 이거. 일관성 있네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인데 고양시가 소유권 갖는 게 더 좋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네. 관련 자료에 따르면은 이 고양시 여기 지금 현재 예정된 공공임대주택 118호를 이 리츠에 매각할 경우에 이 564억의 재정 분담을 덜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뭐 공공임대 이런 것들을 사실 하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을 역세권 앞에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사실 고양시도 이 공공임대 운영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이 그렇죠. 자산을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포기한다. 우리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좀 고양시가 약간 아쉽지 않나. 하기에 예. 따라서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118세대의 그런 공공주택을 네.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안 하겠다? 자, 실제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해일이 모형 같은 경우 애초에 사업 취지가 고양시가 이제 역세권의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침체된 지역의 유입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활력도 좀 불어넣는 그런 취지로 좀 시작을 한 것인데 네. 이거 이제 와가지고 포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게다가 또 공공임대주택이 고양시 소유가 되면은 이걸 운영하는 도시공사, 지금 도시공사가 사실은 이제 뭐 관리 영역 외에서는 마땅한 사업들이 아직 없잖아요. 예, 도시공사 역량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렇죠. 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도 사실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돈 아끼겠다고 이거를 다 이제 매각하고 우리 운영권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봤을 때 고양시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사업을 관여했던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업무 시설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임대라는 성격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약간 그 지자체가 원래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설계해 놨던 이 공공주택을 이 허그에 넘겨버린 거는 좀 매우 아쉽다. 이렇게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 오금동에 이렇게 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여기 인근에서 지어지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렇게 기업 입주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뭐 저희한테 제보가 왔고 직접 취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딘지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오금천 그리고 일령로 지나가는 이제 고양시 지축에서 양주시 사마리로 가는 딱 그 경계 지점이에요. 여기가 왼쪽이 그 라피아노 삼성 그 고급 빌라 단지 있는데 아래쪽은 지축 이제 거긴데 여기에 그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전에 불렀던 그런 자족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명칭이 고양 삼성 한강 듀클래스라고 하네요. 여기에 약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인데요. 여기가 2022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50%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측은 그 이유가 바로 요 아래 오금동 690번지 지도의 요 빨간색 이 부분에 공사 중인 이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거죠? 네, 여기 고양 삼성 한강 듀클래스 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공사 때문에 1년 가까이 소음, 먼지, 그리고 통행 방해 등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향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는 전자파와 열섬 현상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기 꺼린다. 실제로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직선거리로 두 개 건물이 한 50m밖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측은 고양시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또 허가하면 이거 기업 입주를 방해하는 거 못 참겠다. 지금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고양시 관계자는 데이터 센터는 민간 사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여기다가 사업을 하길 원하고 또 적법한 허용 용도에 적합하게 이렇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안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고양시 데이터 센터는 총 7곳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3곳이 있습니다. 장항동, 식사동, 그리고 향동동 이렇게 3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은 준비 단계인 곳이 3곳. 말씀하신 그 덕이동, 그리고 향동동, 사리언동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곳. 지금 말씀드린 오금동. 여기가 이제 연면적이 23,700평. 그러니까 규모로서는 이 오금동 데이터 센터가 고양시 최대의 규모라고 하네요. 고양시가 지난해 6월에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미수용으로 반려를 했죠. 대책위가 골프장 증설이 무산된 걸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때 이제 함께 축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업자인 고양스포츠 이 스프링힐스 CC 이 사업자 측에서 3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면서 골프장 이 증설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로서는 골프장 저지 운동을 또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위 측은 이동환 시장에게 직권 취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지어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골프장 증설이 공익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위축시키고 이제 7월 8일이 되면 산왕산 골프장 증설이 1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사업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직권 취소 명분은 충분하다. 직권 취소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양시 44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이제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또 주민자치회 위기를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작년까지 고양시 44개 동에 각 3,500만 원씩 경상사업 보조금, 그러니까 사업비, 이거를
각 동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 한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총액은 15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경상사업 보조금을 4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 11억 원을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시의 자체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22개 동 주민자치회엔 보조금을 지급하고 탈락한 22개 동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탈락한 주민자치회는 어떤 행사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선정된 22개 동의 행사사업이 뭐냐를 들여다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마을축제 사업이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지역축제위원회로 이거 변질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마다 1,000만 원씩 이렇게 경상사업 보조금 이제 균일하게 지급했던 거 이게 총 합하면 4억 4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평가에 따라 차급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11억 원 외에도 나머지 4억 4천만 원도 작년에 사업한 거를 평가해서 최고 1,500만 원, 최저 2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겠다. 야, 이 편차가 좀 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올해 딸랑 보조금 200만 원만 받는 이런 주민자치회도 2곳이나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게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 회장들은 자치 사업을 활발히 벌일수록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치라는 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 분들이 이번에 다 페널티를 먹어서 다 예산을 못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사업할 때는 이런 기준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했겠지 않냐. 또 관련 기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한마디로 고양시가 보조금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서로 경쟁을 붙여서 주민자치회를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 고양시 입장 들어보셨나요? 주민자치과 담당자는 이게 동마다 천편일률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이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은 그 기준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라든지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나. 자, 독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고양 포럼에서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고양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고양 포럼이 17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주엽동 사과나무 치과병원 별관 지하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고양시 주민자치 자치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1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고양시 4명의 의원들이 고양신문 독자님들에게 첫 등원 모습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또 보내왔고요. 자, 상임위는 각각 어디로 배정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성애 의원 행정안전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시청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구인데 아주 적절한 뭐 상임위 배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네, 재선 의원이죠.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토위에 가서 이제 또 여기에 창릉 신도시 이슈랑 이제 그 여러 가지 고양선 이슈 등등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현 고양병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문화체육관광위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 또 CJ 아레나, 그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이제 여기 지역구의 핵심 과제인 만큼 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영한 고양시 정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거 초선 의원인데 굉장히 중요한 글쎄요. 상임위에 네.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김영한 의원이 이제 굉장한 또 경제 전문가이시거든요. 경제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또 엄청난 활약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동정 2가지만 짚어드립니다. 김성애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31일 특례시의 행정재정운영 자치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등원 첫날인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에 선임이 됐네요. 자, 이에 따라서 그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그 방송 3법, 이거를 재추진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박람회인 제15회 고양 가구 박람회가 킨텍스에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정세환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이사장님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킨텍스 2개 홀에서 준비된 1000여 개의 부스에서 고품격 가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천만원 상당의 경품, 매일 더 많은 참관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 가구 박람회는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가구들을 다양하게 관람도 하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요 아래 요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시거나 그리고 현장 등록하시면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박람회, 여러분들 한번 방문하셔서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